PMO 포럼 제9회 2021년 5월 월간 세미나 PMO 주요 기능과 공공정보화 부분의 PMO 제도. 아마도 이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1이라는 그런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여기서 약하고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난 우리가 4월에 했던 그런 월간 세미나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월에 했던 건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4대 도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WBS, 그다음에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S커브, E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WBS는 요구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2000년대 이후부터 상당히 프로젝트 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이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 WBS를 범위 계획 쪽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정 계획까지 늘려서 잡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건 이제 우리가 납기인데 이 납기에 관련된 중요한 도구로 이제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을 중요성을 지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트 차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납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납기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입력함으로써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지 어떤 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경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S커브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프로젝트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정가 계약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더 이상 어떤 일이 벌어져도 추가되고 그러는 일은 IT 분야 쪽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S커브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해서 S커브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만 이 S커브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행 중에 우리가 S커브가 변화되는 걸 보고 변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선을 정하는 그런 데 필요한 그러한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VM에서 이건 이제 진척 관리 때 사용을 하는 건데 EVM에서 이 S커브에 이제 우리가 S커브를 사용을 해서 나오는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또 프로젝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납기 달성 예측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 건지 하는 예측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납기의 달성 확률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4월 달에 이 네 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도구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이 4월 달 리뷰에 대한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주 월간 보고 정도로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진척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진척과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EVM을 사용을 해서 진척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PMO에 대한 우리가 정의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PMO를 해야 되지? 그 PMO가 뭐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뭐 PMO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PMO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공공정보화 부분에는 이제 이러한 PMO 도입 운영 가이드라는 데서 우리나라 PMO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요게 2018년에 다시 이제 운영 가이드 2.0이 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 책인데 성공하는 PMO라는 책에서 진짜 우리의 현실에 맞는 PMO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셨을 때 PMO에 대한 국제 표준 정의는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 PMO는 이걸 그냥 전자정부 사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사업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PMO 사업을 이제 발주자가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면 기획할 때부터, 그 다음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과 평가할 때까지 사업 관리를 수행하고 기술 측면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자정부 PMO, 아까 거기에서 보이는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PMO에 대한 정의가 되고요. 외국에서는 미국 PMI가 2008년에 정의한 건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대개 이제 PMO라고 하면 많은 프로젝트보다는 한 개의 주로 여기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MO는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조직이나 주체로 정의한 게 이제 미국 PMI의 2008년도 자료고요. 2015년에는 단순한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 중심으로, 그래서 다시 말해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발전되는 내용으로 바뀌고요.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방법론이라든가 관련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의한 게 미국 PMI C인데, 거기에 PMO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에 대한 정의는 딘스모어라든가 워드라든가 올빅 브레넌이라든가 꽉앤다이 이런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정의를 했는데, 이걸 잘 살펴보시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PMO의 가장 키워드인 조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인데, 꽉앤다이 쪽에 가면서 이제 그럼 프로젝트 관리에 어떤 걸 하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꽉앤다이 쪽에서는 문서 관리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술이나 템플릿 이런 것 좀 도와준다든가 하는 그런 역할, 다시 말해서 서포트 쪽으로 PMO에 대한 기능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PMO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PMO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나름대로 제가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입맛에 맞게끔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전방도 있고 여기 후방 지원까지 같이 해준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최전방에서도 해결해 줘야 되고 뭐 현장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이건 누가 하느냐 뭐 언제 하느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저가 들어가서 직접 해결하는 그러한 프론트엔드 접점 쪽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딱 눈치 보고 필요하면 교육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서도 좀 뭐 만들어도 줘야 되고 저장도 해줘야 되고 템플레이트도 좀 또 해줘야 되고 하여튼 이러한 그 필요한 거 회의 같은 거 뭐 의사록 회의도 주관도 좀 해줘야 되고 회의록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고 하여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조직이다라고 해서 좀 더 저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PMO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초기에 뭐 할 거고 계획할 때 뭐 할 거고 실행할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종료 시에 뭐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기를 해놨는데 초기에는 요구 설계 사양을 완벽하게 정의하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되게 우리나라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추상적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요구사항을 가시화하자는 말까지 제가 실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요구사항이 가시화돼야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획까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철저하게 수립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때는 우리는 실행 때는 모든 것을 잘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감추지 않고 자연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걸 드러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 위기, 변경 등을 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데 그걸 언제 해야 되냐면 가장 여기 조기인데 처음에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적시에 대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조금 안정돼지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종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행하다가 보면 언제 종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종료 때 고객이 어떤 원하는 결과물이 납품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PMO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는 좀 PMO에 대한 정의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기능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MO의 종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종류라기보다는 이제 벌써 PMO의 역사도 뭐 한 20년 되잖아요. 이제 그거 하면서 PMO를 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샬리스 수드라는 사람이 PMO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건데, PMO에는 프로젝트 뷰가 있고 프로그램 뷰가 있고 포트폴리오 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PMO고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도 우리가 PMO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이쪽에 이제 프로젝트 위에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쪽에 대개 그 본부 단위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건 이제 전사예요. 여기는 비즈니스 유닛으로 볼 수 있고, 전사적으로 이제 PMO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전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해 줄까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 뷰,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는 그러한 PMO에 대한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존 워드라는 사람이 이 PMO를 발주자, 이건 이제 수행사 쪽, 그 다음에 발주사 쪽, 그 다음에 운영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잘하는 그런 쪽인데, 이제 이거는 보다 기업 경영 쪽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PMO를 PSO, 그 다음에 PMO, EPO, 요 앞에 이제 뭐 PCO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피스도 있고, 뭐 이러한 거죠. 그래서 PMO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발주자에서 수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사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측면,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략하고, 그죠? 예, 이런 쪽에서는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투입되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을 또 존 워드가 보여줬고요. 팀 왓서만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PMO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 일하는 측면, 이러한 쪽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PMO에 대한 역할을 본 거죠. 예, 여기 여러 가지 에머전시 오거니제이션 유닛 PMO, 프로젝트 서포트 PMO, 그 다음에 COE PMO, 프로젝트 스페시픽 PMO,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제일 잘 쓰고 있는데요. 예, 이건 제럴드 힐의 PMO의 5단 개설에 나와 있는 PMO의 5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오피스, 베이직 PMO, 스탠다드 PMO, 어드밴스드 PMO,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이러한 이제 비율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PMO가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션에 치운되어 있는 PMO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정보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다 PMO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감리하고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 뭐 편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관리는 뭐고, 그럼 PMO는 뭐냐라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분류 유형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분류,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여기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그 다음에 멀티 프로젝트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젝트가 모으면 이제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본부 단위로 우리가 요 한 프로그램 단위로 요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프로그램이라는 개념 속에서 묶어서 보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는 이거는 entire business예요. 기업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오피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MO를 하는데 그 PMO가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를 보고 있느냐,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웨더 스테이션이죠.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기상대들이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코치 모델이 있는 거예요. 보고 이건 답답하면 이제 가서 도와주고 아니면 필요하면 같이 손도 잡고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컨트롤 타워는 매니지먼트 바이 PMO예요. 그러니까 PMO에 의한 이제 그야말로 회사의 프로젝트에 의한 모든 평가니 인원 평가니 뭐 그 고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컨트롤 타워 모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지금 그 PMO들이 다 코치 모델을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코치의 컨트롤 타워의 복합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MO에 따라서 PMO가 가장 많은 유형의 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PMO가 있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베이스드 PMO인 반면에 이 엔터프라이즈 PMO는 이거는 이제 기업 전사의 관점에서 전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우리가 보는 걸 엔터프라이즈 PMO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서 보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PMO를 조직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상설 PMO 또는 내부 PM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게 위탁하거나 외부 PMO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을 하는 거죠. 외부에다 이 PMO를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상주하는 형태와 지원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주라는 게 없고요. 대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내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내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받는 이러한 형태로 PMO가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거버넌스 형태로 본 PMO 발전인데요.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서플라이 쪽. 그러니까 쉽게 여기에서 여기는 그 오퍼레이셔널적인 그런 컨셉이 강한 거예요. 이 기능이. 그러니까 요 가운데보다는 이 서플라이 쪽으로 가 있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와 있잖아요. 이 피해 그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베네핏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이익률이라든가 회사 회수율 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관점이 되죠. 어떻게 말하면 프로젝트 경영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제 이쪽에 치우쳐 여기 밑에 치우쳐 있다가 조금 올라가 있는 게 이제 PSO의 형태. 얘는 이제 서플라이 쪽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이제 가운데 복합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게 그 서플라이하고 디맨드를 복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PMO인데 공공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PMO의 내용은 요 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의 오퍼레이셔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는 안 보는 거예요. 뭐 자원에 대한 효용성 뭐 이런 거 안 보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뭐 공공 쪽에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공 쪽의 PMO의 영역은 이런 건데 기업체에 가면 당연히 PMO의 영역은 훨씬 더 확대되는 내용으로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제럴드 힐의 5단계 진화설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프로젝트 오피스, 베이직 PMO, 스탠다드 PMO, 어드밴스드 PMO,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 대개 지금 현재 PMO의 위치는 베이직 PMO하고 스탠다드 PMO 요 사이에 있고요.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오브 엑셀런스도 해외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기업체 쪽에는 없고요. 공공기관 쪽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이러니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형태, 그걸 이제 프로젝트 오피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베이직 PMO는 표준화된 PMO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건 수명 주기 내에 그 다음에 10개의 관리 영역들의 뭐 산출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의해 놓은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걸 이제 베이직 PMO에 대한 상태 이렇게 보는 거고, 스탠다드 PMO는 이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에 조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사업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방법론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구도 다 비치가 되어 있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까지 불러서 뭐 교육을 한다든가 코칭 같은 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드밴스드 PMO는 하여튼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보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어떤 프로젝트에 추진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잘해주려고 그래서 성공을 해볼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추진하는데 그 관리를 이제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돼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관점이 어드밴스드 PMO하고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인데,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률이죠. 20에서 30. 그 다음에 베이직 PMO는 30에서 40% 정도. 스탠다드 PMO는 70에서 80.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PMO나 센터 오브 엑셀런스는 다 1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쪽은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이쪽은 조직이 없고 뭐 TF팀 중심으로 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풀타임이 이쪽에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고, 이쪽은 다 파타임이나 다 파타임이에요. 그렇고 이쪽은 이제 자기네 조직도 있는데 그 급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사장급이 있는 게 이제 센터 오브 엑셀런스고, 여기 같은 경우엔 부장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삼성 자동차에 있을 땐 여기에 이제 임원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추가해서 조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힐의 5단계고요. 이런 컴퓨터 핸드북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PMO의 어떻게 보면 뭐 바이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O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PMO의 기능은 하여튼 뭐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프로젝트 관리를 처음엔 프로젝트 관리를 했죠. 그런데 그때 봐주는 관점은 여기 산출물 품질 관리, 그러한 측면에서
90년대는 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PMO가 좀 추진돼서 요때는 아까 우리가 제럴드 힐에 보면 프로젝트 오피스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건설회사에 있을 때 요런 쪽을 했었는데 주로 공정 진척률 관리, 그 다음에 고객하고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쪽을 위해서 한 거고,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본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PMO로 프로젝트 오피스를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요쪽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그러한 간접적인 그러한 지원으로는 되질 않아서 이제 PMO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차원에서의 이제 PMO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는 거고, 힐이라는 사람이 오면서부터 이제 PMO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어드밴스드나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엑셀런스로 가면서 포트폴리오의 기능, 다시 말해서 여기 프로젝트 경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기능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제 저한테서 석사를 했던 이 박헌준 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김태우 씨, 배성우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그러니까 몇 분한테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 제대로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PMO에 대한 기능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PMO의 기능을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1990년대의 PMO의 기능과 2000년대에 대한 PMO의 기능을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여기에 법례에 보면 푸른색은 프로젝트 관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프로젝트 경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지원 및 일반 관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정의를 했는데, 잘 보시면 1990년대에는 프로젝트 관리 기능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PMO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오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 경영 쪽의 기능이 이제 많이 여기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능과 이제 경영의 기능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 이런 구조 관리라든가, 지식 관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형상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기능 등을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PMO에 대한 기능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약 한 90년대에는 12가지고 2000년대에는 19개의 이제 PMO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박헌준 씨의 논문에서, 석사 논문에서 제가 인용한 자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존 워드의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기능을 구조적으로 연구를 해봤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는 바로 이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셔널 쪽은 뭐에 포커스를 두냐면 프로덕트의 이 델리버리에 대한 포커스예요. 이게 델리버리. 그러니까 산출물이죠. 산출물. 그러니까 산출물을 어떻게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산출물을 수행사가 만들어 주는 거냐라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여기 서플라이 오퍼레이셔널 여기고, 그 다음에 이쪽의 전략에서는 여기 이제 서플라이 쪽이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자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투입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리소스 매니지먼트 포커스로 보고 있는 게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쪽에서 이제 이쪽은 프로젝트 베네핏 또는 여기 수익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보는 거고, 이쪽에서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포커스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로 딱 들어왔다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PSO는 델리버리 포커스고, 그 다음에 PMO는 이 4개에 대한 부분을 공공하게 해주는 거고, EPO는 포트폴리오 포커스라는 거를 우리가 거의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는 공공에 대한 PMO의 포커스는 여기 서플라이하고 오퍼레이셔널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도 이게 많아서 제가 현장에 나갈 때는 이렇게 18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지금 공공 쪽에서는 이 2개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계획 수립 지립 통제 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및 도구 지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앞번에 우리가 기술 지원도 해주고, 업무 지원 쪽에서 회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회의 이런 진행도 해줘요. 예,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회의록도 저는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고 포트폴리오 쪽 영역, 성과 평가, 그 다음에 형상 및 산출물 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30개의 기능이 넘어서 아마 35개까지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뭐 오브리라든가 아야갈이라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논문에서 정의한 PMO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면 이제 다 커버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공공 쪽에서는 이 부분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